이야기는 2024년 12월 3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시점인데요. 이 문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기 약 30분 전이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시간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점을 근거로 해서 혹시 이거 내란에 대한 어떤 공모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적 근접성, 그게 이제 의혹의 출발점인 셈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추경호 의원의 구체적인 행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무려 4차례나 변경하면서 공지를 했다고 해요. 4차례나요? 아니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장소가 계속 바뀌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혼선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로 이 주장인 거죠. 이 문건은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고 한 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또 다른 근거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의 개의 자체를 좀 늦춰가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점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총 장소 변경으로 시간을 벌면서 동시에 국회의장에게 개의 지연을 요청한 것, 이것이 바로 표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이 글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주장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검 수사 내용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문건은 그 조은석 특검팀이 추경호 의원을 바로 이 국회 표결 방해, 그러니까 법률용어로는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의총 장소를 바꿨는지, 또 그 비상계엄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아까 통화 내용 자체에 더 주목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막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지시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의원의 선동 및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이 문건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 공무집행방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인데요. 아마 계엄군 투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이 단순한 반관자가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아주 깊숙이 연루되었을 가능성, 이걸 매우 강하게, 거의 확신에 가깝게 제기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건의 핵심 주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이후의 사건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자료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벌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동, 이걸 또 다른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탄핵을 저지르려고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7일에 있었던 그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표결 불참이 당론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의원들은 다 따랐나요? 네, 그런데 이 문건은 더 나아가서요. 당론과는 달리 표결에 참여하려는 소신파 의원들도 일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들을 특정 공간에 모아놓고 사실상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정말 좀 믿기 어려운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1차 표결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면서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서 1차 표결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게 일자 일주일 뒤인 12월 14일에 있었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아, 2차 때는 참여했군요. 그럼 그때는 당론이 바뀌었나요? 혹시 찬성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차 표결 때도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였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찬성 204표로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지만요. 그렇군요. 바로 여기서 내란 비호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한 것을 넘어서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싸고 보호하려고 한 행위, 즉 내란 비호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핵심 프레임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동조 요구,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내란 비호라. 와,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이네요. 이런 시각은 그 다음 사건으로도 당연히 이어지겠군요. 그 이른바 체포방해 45적 사건 말이죠.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6일이죠. 공수처가 내란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남동 관저에서 이걸 집행하려고 시도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문건은 이때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현장에 나타나서 공수처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섰다고 주장합니다. 45명이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아섰다고 모사하고 있나요? 그냥 말로만 막은 건 아닐 테고. 말 그대로 인간 방패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의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면서 공수처 요원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저지했다는 겁니다. 법원의 영장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국회의원들이 실력으로 막아섰다. 이게 이 글의 주장인 거죠. 현장에서 오간 발언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특히 앞서 언급됐던 나경원 의원이 당시 현장에서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외쳤다는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다. 이런 지적이죠. 이 문건은 이 45명 의원들의 행위가 현행법상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언합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행위라는 거죠. 또한 김은혜, 박성민, 강승규 의원 등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의원들도 함께 있었다고 지적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게 무슨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의 핵심 세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서 벌인 일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주장이군요. 당시 정치권 반응은 어땠나요?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사건 직후에 이들 45명 의원 전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심각성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목입니다. 야, 비상계엄 당시 통화 의혹부터 시작해서 탄핵 반대 과정,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까지 이 자료는 정말 일련의 사건들을 아주 촘촘하게 엮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순히 정치적 동반자를 넘어서 공범 관계에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네요. 네, 문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전당대회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장동혁 의원이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이 문건은 누가 대표가 되든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당의 근본적인 성격, 윤 어게인 내란당이라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위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데 앞장선 나는 역사 강사 전한계 씨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컸다고 지적합니다. 당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너도 나도 전 씨에게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고 눈도장을 찍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걸 촌극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결론은 매우 단호하고 강경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의 본거지라고 규정합니다. 국민의힘을 바퀴벌레 소굴에 비유하면서 청산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겨우 윤석열이라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공적 영역에서 쫓아냈을 뿐이다. 이제는 국힘당이라는 바퀴벌레 소굴 자체를 청산해야 할 차례다. 라는 정말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이죠. 이 문건은 이 발언을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국민의힘 해산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정 의원들의 통화와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 탄핵 국면에서의 표결 저지 논란, 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그리고 최근 전당대회 모습까지 이 자료가 일련의 사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란 옹호 및 공모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당신도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